이재명 지사가 수박이란 단어를 소환하더라고요. 난 멋졌어,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로 수박이 무슨 일베 용어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그 선거 과정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이렇게 링크해서 보여주면서 민간 개발업체의 뇌물 받아먹고 LH 공영개발 포기시킨 건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영개발 막으려고 발버둥 친 것도 성남시 국힘 정치인들, 저에게 공영개발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 가하던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 그게 딱 그거잖아요. 그거 속이 다르다. 이번에 이낙연에서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이낙연 지지자를 똥파리라고 한다는 표현까지 나왔어. 지들이 직접. 오, 안 해? 아, 우리 방송 듣는구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더 심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모자란 거는 이낙연의 이번 경선 실패의 대표적인 요소가 똥파리 때문이라니까요. 예. 소위 오죽하면 그거를 극좌도 아니고 극문이라고 불렀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임을 참칭해가지고 민주당 내 모든 사람들을 저격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혐오를 주장했던 자들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놈들이 수박을 일베 용어라고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캠프가 받아들이신 거면서 그 똥파리들이 쟤들이 우리를 똥파리라고 불러요 하는 것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야. 똥파리, 수박 이런 용어로 혐오한다 이거지. 그 혐오의 원죄가 걔네들이니까요. 사실 일베로 의심되는 놈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서 일베 언어가 될 수가 있고 정치적인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끔찍한 표현이어가지고 일베에서 그 어떤 의미로 썼는지 말씀드리기가 좀 망설여졌었는데 그 광주 그 민주항쟁 때 그 탱크에 이렇게 시신들 모아놓고 이제 얼굴 못 알아보게 이렇게 궤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신을 훼손했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수박이 터졌다고 한 거예요. 일베들은. 그러니까 그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모든 그 역사 현장에서는 시신이 훼손되고 훼손된 시신 중에는 훼손된 부분 중에는 머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훼손된 그 장면이 꼭 수박이 깨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일베들이 그렇게 정말 극렬한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정치계에서 수박이라고 했던 건 다른 의미거든요. 일베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고. 예. 그러면 일베에서 수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 그럼 일상생활에서 수박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수박 장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베에서 수박을 그런 의미로 쓴 적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로 수박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마치 예. 이쪽 진영에서 그 일베 용어를 가지고 자기들이 공격받는 것처럼 하는데 똥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수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낙연 캠프의 그 이병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광주 국회의원인데 이재명 후보마저 수박이라는 혐오 표현을 쓰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광주의 지역 감정을 선동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같은 방송이나 여기를 일베 용어 쓰는 놈들이니까 저 민주세력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캠프에 계시는 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정이란 게 있는 일종의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야. 그 소위 극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수도 없이 혐오받고 당해왔던 그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어떤 그 혐오의 용어들을 당해왔던 건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놈들의 등에 업혀가지고 쟤들이 일베야라고 뒤집어 씌우는 게 어찌나 비열한지. 근데 저 웃기는 건 그래요. 똥파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봤자 그 사람들은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가 매번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낙연 후보를 격렬하게 지지를 했다면 지금처럼 캠프가 그 방향으로 가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안티팬, 이재명 팬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안티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재명 팬들이에요. 예, 예. 세상의 중심이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 그중에 뭐 몇 놈은 막 이 형수 욕설 파일트에 만에 벌금을 물어가면서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돈은 누가 대줄까요? 네,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초반에 그 명절에 술 드시고 형수한테 욕설하신 분, 그 유머로 넘겨야 돼요, 지금은. 뭔 말이냐면, 맥락이 좀 확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까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잖아. 이재명은 형수 욕설 파일을 까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막 자기들 뇌피셜을 발동하는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대처랄까 그 당시 상황들을 들어보면 또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그게 이재명을 공격할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같은 팀 내에서는 가족사의 아픔인 거지. 어쨌건 뭐 넘어가서 수박 뭐 이런 논란을 막 부추기면서 호남에서 뭔가 좀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광주 시민들은 아까 그 이재명 지사가 나와 있던 광주 시민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광주는 광주에서 태어난 사람을 광주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주 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광주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광주 사람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5.18이 빨갱이들의 폭동인 줄 알았다는 거야. 예. 난 근데 훌륭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서 광주에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어떤 인생 경로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지금도 사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대표도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나는 반대했지만 도의적으로 수차례 반성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 어떻습니까? 5.18 때 시민군이셨어요? 5.18 때 그 1980년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요. 한참 그리고 전두환 때 열애하셨다고. 뭐 하셨을까요? 동아일보 기자로서 전두환 찬양 우리나라 기사를. 기득권 중에 기사 기득권으로 사신 거 아니에요? 우쭈쭈 기사 썼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어렸을 때 광주에 폭동이다 이런 것을 믿게끔 만든 사람들의 그 언론인들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광주 출신으로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런 전두환에 대한 찬양 기사를 쓰느라 가짜 뉴스에 선동되어 있던 국민들이 많았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잖아요. 좋게 보면 1980년에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죠. 광주 그 현장이 없었다면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고 연애하고 기자 생활 하면서 그 광주를 지켜볼 수 있죠. 근데 그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몇 년 전두환 집권하고 나서 전두환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 할 때 차라리 펜을 꺾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경제부로 넘어가서 그냥 경제 기사를 쓰든지 해서 그 광주 시민과 같이 하지 못했다는 그 자신의 어떤 시대적 그 죄의식을 그런 식으로라도 실천을 했다는 증거가 지금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안 하죠. 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성적이 부족해서 변호사를 한 게 아니라 군사 독재 시대에 독재자들한테 임명장 받기 싫어서 나름 소극적으로는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냥 출세만 원했다면 판사 검사를 했을 분들 많이 있죠. 예. 문제는 그 어제도 제가 최민희 의원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박정철 군 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어찌나 중립적이신지 그 박정철 군 사망에 대해서 여야의 딱 가운데서 중립적이신지 저는 기회주의 받고요. 안철수가 생각이 나네요. 중립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그런 완전 분이 무슨 광주 사람들한테 광주를 이야기해요. 이명박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예산은 왜 이렇게 빨리 통과 주셨고요. 이명박이 나타나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진 왜 찍으셨습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주류 아니고 광주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대장동이나 그냥 보수 기득권일 뿐이죠. 깨놓고 이야기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 전에 불렀을 때 나누고 정권교체 되고 나니까 와서 아주 꿀만 빨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 덕에 총리에 올라가서 이분은 특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출세를 위해서 정치를 활용했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한 거지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100% 저쪽 당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광주를 팔아 드시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저한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트위터 같은 데서 엄청 악플 쓰셨던데 아니 모질이더라. 어떻게 이낙연이 민주당 정통 주류입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이낙연을 위해서 대선 나가라고 당헌 당규를 바꿔줬어. 대표 임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실상 당대표로 선대위원장으로 보궐선거 치러서 망해 드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지. 지금에 와서 그렇게 끝났지만 이재명만 쓰러뜨리면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네거티브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줄 아세요?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되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음. 서로 플레이가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나는 이낙연 후보가 돼도 적극적으로 밀 거 맞아요. 근데 일반 지지자들은 그렇게 설득이 안 된다고. 네거티브 해가지고 지저분한 짓거리에서 네가 당선되면 내가 밀어줄 것 같냐? 그런 심리 생겨요. 그렇다고 심리적으로 홍준표나 윤석열 못 찍어요. 그리고 투표율이 저하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정동영 현상이에요.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 대통령 지키는 일은 정권 재창출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문준영 씨 논란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면 순진하신 거죠. 뭐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한 게 많아서 돌아가셨습니까? 엮고 엮다 보면 아무거나 다 나오지. 월성원전에 가서 윤석열이 수사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그 기소장에 대통령 이름만 수십 번 나옵니다.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의 부하가 쓴 기소장이, 공소장이. 그러면 이게 내가 대통령 되는 욕심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해서 작게는 대통령도 지키고 세상도 바꿔나가고 그 어떤 큰 대의가 있어야 되는데 뻔히 인과관계가 보이는 대장동까지 끄집고 들어와서 광주선 광주팔이 하시고 난 갈수록 이낙연의 비호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이낙연 후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지자들이 화를 낼 것 같다고. 나는 내가 특정 시점까지 이낙연에 대해서 좋게 표현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누가 되든 이낙연 또는 이재명 누가 되든 흔쾌하게 재밌게 즐겁게 대선해보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네거티브를 당신들이 다 망친 거야 지금. 아이고 분하님 살이 떨어졌네. 살이가 나옵니다. 네. 결국에는 파리가 문제입니다. 파리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캠프에서 나오는 뭐 논평 중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를 수박 똥파리라 한다. 이거 멈춰달라고 하는 게 난 제일 코미디였다고 생각해. 그 똥파리란 용어는요. 저는 사실 그 용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이쪽 바닥에 흐르면서 예. 이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이동영 작가예요. 예. 똥파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네. 불리죠. 왜냐하면 왜 똥파리라는 소리가 붙었냐면 무슨 일을 해도 징글징글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똥에 예. 파리가 달라붙듯이.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해찬 대표로 만들었던 그 선거 같은데 끊임없이 김진표를 밀어요. 민주당 전혀답지 않은 사람이잖아. 민주당에서 가장 빨간색 수박이잖아.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이재명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참칭하면서 자기들끼리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는 명분하에 문재인 대통령 굿즈 만들어 팔고 수익 챙기고 소주잔 하나에 막 10,000원씩. 이재명이 좀이라도 뭔가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 하면 그 정치는 폭격해버리고 그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입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징글징글하게 계속 달라붙다 보니까 똥파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캠프에서 똥파리 말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똥파리라고 말하기 더 편해졌는데 우리가 똥파리를 구별하는 방법 길에서 똥파리 하고 불렀을 때 화내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 사람이 똥파리다. 아니 그리고 네. 진짜 캠프에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나 봐요. 어떻게 그런 논평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똥파리라고 불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가 아닌 이재명 비토 세력이 캠프 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가려내는 것이 이낙연 후보에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논평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수준이 정말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본선이 아니라 경선인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갈라야 될 판인데 지금 내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무슨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지금은 그냥 그렇게 폭격 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파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혐오의 표현이어서 제가 잘 안 쓰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최근 몇 개월 전까지는 아예 그 말을 안 썼거든요. 이천파. 그 인정해주는 꼴이 돼서 안 썼는데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사람들 등에 업혀가지고 같은 민주당 지지자를 블랙리스트로 만든다든지 뭐 수박을 뭐 말도 안 되게 뭐 호남 비하용으로 쓴다든지 그냥 우리가 좀 덜 개혁적으로 보이나 보다. 민주당에 있지만 국민의힘 정도의 부류로 보이나 보다라고 반성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더군다나 똥파리라는 표현 쓰지 말아달라고.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아우. 그러니까 정치를 1도 모르신 분들이 무슨 논평 내고 나니까 보는 우리 입장에서 뭐 심지어 기억기까지 해. 아,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는구나. 오늘 짤 썸네일 하나 나왔네요. 똥파리.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수박이라는 표현 나오니까 왜 이렇게 시원하니? 원래 수박이 시원합니다. 예, 화채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수박이에요. 진짜로. 지금 나오는 수박 맛없거든요. 찬바람 불기 시작한 나온 수박은 네. 맛이 없어요. 수박이 제일 맛있을 때는 6월달. 하우스에서 물 조절해가면서 키웠던 건 진짜 꿀이지 꿀. 수박이 많이 나올 때는 파리도 많이 들끓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